안녕하세요. 2월 17일 목요일 삼성전자를 통해서 올해 2022년에 그리고 최소한 2월 또는 3월에 우리 증시의 지수의 움직임, 또 외국인 또는 기관들의 수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올해도 여전히 슈퍼사이클의 흐름이 장기적인 성장이죠. 그러한 흐름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8만 전자를 형성을 하다가 이곳 지난해에 8만 전자, 네,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조금 전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열려져 있어서 8만 전자를 현재 형성을 하고, 그러면서 올해 1분기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또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가격 조정이 이렇게 나와서 7만 전자 초반까지 갔다가 설이 지나면서 다시 상승의 흐름을 이렇게 탔습니다. 3개월 동안의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 개인 투자가들의 삼성전자의 수급을 바라보게 되면요. 3개월 동안 외국인은 6,300만 주를 장내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은 3,050만 주를 매도하고, 이 3개월 동안의 개인들은 3,210만 주를 매도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11월경에 대략 11.17%, 이곳에 51.17이죠. 51, 여기 11월 11일 51.17%가 2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지분 보유를 하면서 여기부터 급속도로 매수로 전향을 합니다. 600만 주, 670만 주, 이것도 570만 주, 500만 주로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사게 되죠. 그래서 3개월 동안 외국인들은 6,312만 주를 사게 되면서 지분 보유율을 1% 이상을 올려서 현재는 52.24%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증시에 팔 의향은 없고요. 그리고 올해 업황,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시기는 더욱더 진행을 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 달, 이제는 어저께 그저께 러시아의 지정학적인 우크라이나와의 리스크로 인해서 조금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고요. 일부 군이 철수함으로써, 그러나 오늘 잠시 연합뉴스의 속보에 의한다라면 우크라이나에서 4발의 폭격이 좀 있었다라고 해서 장주 오후 1시경에 좀 더 지수 하락이 나왔지만 코스피는 14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2744로 안정적인, 코스닥 시장의 영향을 좀 컸는데 어제의 급등에 의한 조금 더 조정이 좀 더 심화가 됐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투자자별의 매매 동향을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6,514억 원, 2조 6천억 원을 매도를 하고 3조 2,700억 원의 매수를 해서 순매수 외국인들은 6,514억 원을 매수했고, 기관 투자가들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 또 기타 법인, 또 사모펀드 모두 일제히 매수를 하면서 거래소에서는 4,344억 원의 순매수, 한편 개인들은 1조 1,000억 원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7조 1,600원의 매수 매도를 하면서 최종적인 125억 원의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 투자가들은 300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래대금은 2,700억 원의 매도를 하고 3,000억 원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거래 금액은 대단히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단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충분히 올해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속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올라온 기사를 잠시 보면 겨울이 지나고 봄바람이 부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다시 이어지고 있다. 올해 부진할 것으로 전망돼 반도체 겨울이다라고 불렸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예상보다 빠르게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업계는 반도체 호황을 의미하는 슈퍼사이클이 1년 만에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합니다. 통상 반도체 시장은 공급자 우위냐 구매자 우위냐에 따라 가격이 등락이 결정되는 성격이 짙다. 최근 반도체 시장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 심각하지요. 반도체 장비 공급망 문제 등으로 공급자 우위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반도체에 봄이 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 조사업체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디램 가격과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DXY 지수가 최근 일주일 새에 1.7% 뛰었다는 점, 메모리 반도체 현물 가격도 이달 들어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 합니다. PC에 사용하는 D램의 경우 평균 현물 가격은 전날 기준 3.85달러, 지난달과 비교해 3.5% 올랐고 D램 현물 가격은 반도체 업황을 예측할 수 있는 선행 지표로 활용되는데 현물 가격이 오르면 3개월에서 6개월 즉 2분기 뒤에 고정 거래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향후 D램 가격이 상승할 여지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럽니다. 잠시 오늘 거래 내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은 장중 200만 주의 수급이 들어왔고 기관 투자가도 역시 삼성전자에서 100만 주 정도가 들어왔고 오늘 외국 개인들이 300만 주를 이렇게 내다 팔았네요. 기관에서는 보험이 3만 주 정도, 은행이 4천 주, 그리고 기법에서 8만 5천 주, 사모펀드 입장은 30만 주를 사들였고 오늘 전체적으로 100만 주, 외국인들은 200만 주, 최근 들어서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있죠. 조금 전에 언급을 했듯이 3개월 동안에 외국인들은 6,300만 주를 장중에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상에서도 보게 되면 8만전자에서 이제 다시 7만 5천 원에 오늘 안착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잠시 뒤에는 분봉을 통해서 지지라인 하방 경직된 위치를 찾아보면서 올해도 역시 1분기에 영업이익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최근 들어서 갤럭시 20인가요? 품귀 현상 또 사전 예약을 했는데 품귀 현상을 또 보여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올해 반도체 또는 모바일 등등 삼성전자 올해는 5G 장비도 조금 더 지난해보다는 빠르게 성장할 것, 올해보다는 내년은 더욱더 5G 장비에 대해서 성장할 것이고 조만간 몇 년 안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천조 시대가 도래할 거다라는 생각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3년 정도 현재 시가총액은 447조 자존심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저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중국의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보다도 시가총액이 낮은 사실에 세계 제1의 반도체의 나라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447조 500주도 안 되는 마음은 사실 종종 자존심이 대단히 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기사의 내용을 언급해보면 업계는 올해 D램 가격이 상반기에 내렸다가 하반기에 살아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앞서 일부 시장조사 업체는 메모리 공급 과잉의 완성품 업체들의 반도체 재고 효과로 D램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메모리 겨울론을 내놓았으나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빨리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부정적인 전망의 힘을 잃어가고 있다 합니다. 증권가는 메모리 수요가 구매자에게 공급자 위주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하고, 박유학 키움증권연구원은 공급 과잉에 시달렸던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인 개선세에 접어들고 있다. 올해 2분기 D램과 낸드 플래시 고정가격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본격적인 업황 턴어라운드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제 다음 달 3월 중순이죠. 미국의 FOMC의 금리 인상 적어도 0.5% 정도, 조금 더 높다라면 0.75, 0.7은 조금 이르지 않나, 0.5% 정도, 그리고 5월 초에 0.25, 6월 중순에 0.25, 그래서 7월 이전 상반기에 1%의 금리 상승을 예견하고, 하반기에는 4차례 또 FOMC 일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0.5%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따라서 2020년 올해에는 1.5%의 금리 인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현재는 아직도 코로나19의 팬데믹인 그러한 상황이어서 2%까지의 상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침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다음 주 중반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 부분이 되고, 그 이후 4월 5월 요때부터는 우리 시장이 큰 상승이 다시 이어지지 않을까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은 열려져 봐야 알겠죠. 낸드 플래시 시장은 미국 반도체 업체 웨스턴 디지털과 일본 키옥시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생산 공장이 원재료 오염으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공급 부족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라고 합니다. 웨스턴 디지털의 생산 차질은 용량 기준으로 6.5 엑사바이트. 저는 물력을 공부를 해서 이런 단위, 미세 또는 큰 그런 단위를 많이 하는데 엑사바이트는 학부실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엑사바이트, 1엑사바이트가 10억 기가바이트 이상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이는 올해 1분기 전 세계 공급량의 8%가 넘는 규모로 피해 정도가 최대 13%에 이를 수도 있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을 하는 상황이 되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을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면 낸드 공급 차질로 전체 가격은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 웨스턴 디지털과 카옥시아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전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 19.3%, 13.2%를 차지를 하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이번 공급 차질로 올해 2분기 낸드 플래시 가격이 5에서 10% 정도로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낸드 경쟁사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번 공급 차질의 최대 수요처가 될 것으로 분석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올해 예정된 메모리 반도체 증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물량 공급이 제한으로 메모리 업황은 예상보다 빨리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삼성전자 영상을 하면서 글로벌 1위 TSMC가 무려 54조 원의 올해도 지난해보다도 더 많이 우리 돈으로 약 54조를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삼성전자도 이해 못지않게 해서 앞으로의 이와 같은 공격적인 투자가 왜일까요? 어마어마한 증설, 메모리 반도체 또는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현재 TSMC에서 55%를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삼성전자가 따라가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5G 또는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등 메타버스까지 어마어마한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가 커질 것으로에 대한 그런 공격적인 투자가 선행으로 되는 것,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반도체 세계 생산 1위인 삼성, 외국인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MSCI 편입이 되는 이머징 마켓에서 디벨롭먼트 마켓이 되는 우리나라가 편입이 된다라면 앞으로 코스피 4천 시대를 넘는 그러한 시기가 조속히 올 거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를 통해서 슈퍼사이클 상황을 보고 외국인의 움직임 등을 관찰을 해서 현재로서는 추가 하락의 여지는 거의 없다. 앞으로 이제 저점을 잘 딛고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삼성전자.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코스피가 잠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는 올해 들어서 충분히 3,316포인트가 코스피 시장이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오늘 또 최근에 어려운 시장이었고 이제 러시아의 리스크가 사라진 상황에 아직은 여전히 불확실성 하나 남아있지만 긍정적인 흐름을 한 달 이후가 지나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